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선거, 대선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입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180일 이내에 이거를 이제 심판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국회 탄핵소추안을 우리가 인용할 거냐, 아니면 이거 아니야, 틀렸어라고 기각을 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 속에선 인용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용하면 그 순간 대통령은 이제 파면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는 것이고요. 그 뒤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는 어떤 것과 맞물려 있죠?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법 재판의 시간표랑 긴밀하게 연동돼 있어요. 지금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1년 징역에다 2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633 원칙 6개월은 못 지켜졌지만 3개월 2심 3개월 또 3심 최고형심 3개월 지키자 633 원칙. 그러면 2월 15일까지 2심이 판결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또 5월 15일까지는 말하자면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5일 이전에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리고 그때까지 탄핵소추 심리가 지연이 되면, 지금 앞으로 한 5개월 남은 거지 않습니까? 지연이 되면 이재명은 이번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과정이 재빠르게 진행이 돼서 5월 15일 이전에 결정을 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해서, 그래서 빨리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봄 대선으로 가야 되겠다. 벚꽃 대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거 아니야. 야, 이건 불공정하잖아. 저 범죄 혐의자에게 우리가 정권을 내줄 수 있어? 이건 파멸이야. 그러면 빨리 재판의 절차를 빨리 하도록 하고, 신속 재판의 원리를 빨리 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탄핵 심판 절차는 뒤로 미뤄야 되겠어. 그래서 최소한 6월 7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야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건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관이 지금 9명인데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질질 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6명으로는 심리는 가능하게 좀 어떻게 좀 돼 있는데, 이거 아주 결정은 안 되도록 헌법재판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자. 여태까지는 자기네들이 끌어서 임명을 못했는데 이제는 빨리 임명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야, 우리 그렇게 못하겠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말이야,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가 원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붙어 있다는 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길어졌는데 드리고, 간단하게 또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의 발언 준비되어 있는 싱크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면서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권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도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임명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민주주의는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Due process of law. Due process of law. 법의 적절한 절차. Due process of law. 이게 적법 절차인데, 이 적법 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헌법소정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거고요. 자, 헌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헌법 111조. 헌법 111조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들이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두 법문에서 소위 이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까지 받느냐에 대한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 하는 점. 그리고 헌법상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지만 헌법기관 임명직에 대한 인사권은 제한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또 뭐랄까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변호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법 지식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의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리가 아니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다만 탄핵 심판이 계속될 뿐이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볼게요. 박근혜 탄핵 중인 2월 1일, 이게 어떤 2월 1일이냐면요. 2017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심리가 계속되고 있던 2월 1일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민주당이 과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추미애 의원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자, 대통령직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 2월 1일이에요. 같은 날 박범계 판사 출신 뭡니까? 법무부 장관 지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어요. 라고 점잖은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날 박주민 의원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네, 판사 출신 2명 또 법무부 장관을 했던 2분 추미애와 박범계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까지 8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거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에는 대통령직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